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수완박과 관련된 뉴스, 그 다음에요 서울시장 선거 뭐 당연한 거지만은 홍영길 전 대표가 결국은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겼어요. 이러한 뉴스 지금 막 뜨고 있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 전 대표 어떤 또 이번에 입장문을 내놨는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오세훈 시장과의 대결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와의 대결 구도로 지금 짜서 이런 프레임을 짜가지고 지지층 결집에 나서는다. 그래서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뭐라 그럴까요? 다시 원위치를 시키겠다. 이런 계산인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미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지금 경선에서 확정되기까지 그 우여곡절의 과정을 보면 어떤 프레임이든 간에 과연 이 송영길 간판을 가지고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느냐? 저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송영길, 더군다나 말이죠. 오늘 이제 경선을 하면 이 경선 결과 민심이 어떻고 얼마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당신이 얼마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치를 발표를 못하고 있어요. 자,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표가 작게 나오니까 이거 우리 서울 시민들이 국민들이 알면 그 자체가 실패가 말하자면 확실하구나 이런 패배감을 줄 거 아니겠어요? 당원들한테까지도.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공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틀림없이 필패로 간다. 그리고 말이죠, 이 김일성일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처음에는요 송영길하고 그 다음에 박주민 탈락시켰잖아요. 그러다가 난리가 나니까 이 비대위에서 겨우 끼워놔줬어. 그리고 그때 그냥 둘만 끼는 게 뭐하니까 김진애를 끼웠어요. 그러면서 계속 박영선이가 참여하기를 계속 기다려줬는데 박영선 전 장관도 결국 참여를 안 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보나마나 뻔하니까 결과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그야말로 팔을 뒤집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김 빠진 선거 경선이 된 거예요. 아니 누구 하나가 보더라도 김진희하고 송영길하고 이 게임이 되겠어요? 아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 사람하고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수치를 공개하지 못한다. 이거는요 그야말로 너무나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공개할 수 없는, 이게 바로 특징이에요. 자, 그래도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를 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보면, 이번 선거는 오세훈과의 경쟁이 아니고 윤석열 검찰공화국 정부와 맞서 시민의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한판 승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지난 20여 년간 오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으로 정치인 송영길을 키워주시고 서울시장 출마를 응원해 주신 계양 구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다. 이렇게 내놓고요. 오늘 기자회견과 동시에 계양 국회의원직 사퇴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남은 거는요 승리의 기쁨이 아니고 상처만 남긴 아픈 마음이 될 것이다. 이거는요 송영길 뿐만 아니라 서울시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서울 시민들 가운데서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문계 재선 의원이 이 언론에 밝히기를 이번 선거에서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라도 하려면 원팀이 돼야 하는데 현재 이 원팀이 불가능하다. 중도층 확장은커녕 내부 결집조차 어려운 상황이 우려된다. 이런 이 사견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캠프 내부, 송영길 캠프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반윤석열 정서를 묶어서 선거를 치르겠다. 전선을 확실히 그으면서 내부 결집에 나서겠다. 그래서 이제 반윤 전략을 핵심 지금 코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자, 이거 전혀 영향가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도 말이죠. 오늘 오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윤정부의 윤루란불 내각이라든가 청와대 일방적 이전, 외교 공간을 뺐거나 또는 김건희 씨의 무혐의 처분, 이런 거에서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게 아닌가, 이런 흐름이 있는데 오만한 독주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국민투표 회부와 관련해서도요,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고 그게 포퓰리즘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투표를 정말 할 각오가 있으면은 집까지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1호 공약으로 UN 제5본부 서울 유치, 그리고 2호 공약으로는
누구나 상가부정 시스템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이게 통하겠습니까? 서울 UN 5본부를 서울에 유치한다는 거 이거 과연 얼마나 어필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이상민 지금 행안부 장관 후보자가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부 합동 감사도 하고 감찰도 하겠다. 기획 감찰하겠다. 폭탄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바로 지금 이게 세계일보에 단독으로 보도돼서 도하 언론에 지금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김도읍 의원이 이상민 후보자한테 제출한 질의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자, 이래서요. 이재명은 차기 정부가 들었으면 어떤 형태가 됐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아니면 이 행정부 즉 행안부 아니면은 감사원 그야말로 이 감찰과 감사 수사의 이런 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라고 이제 답을 했냐면요. 대장동 및 이 백현동 개발 특혜, 도지사 부인의 업무 추진비 유용 등 일탈 행위로 지자체장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 지자체를 지도 감독하는 중부처 장관으로 후보자로서 느낀 점이 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자치 행정을 구현하고 자율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런 것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측근들의 비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된 김도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상민 후보자는요. 대장동 개발 등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행안부에서는 지자체장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감사,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요. 결국은 정부 합동감사 그리고 기획감찰을 실시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부 합동감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 인허가, 특혜, 소극적 업무 처리 중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기획감찰을 통해서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인사비리, 직무 정보를 활용한 이해충돌 행위, 비리 등 비리 개연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적시성 있게 점검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감사 감찰 실시를 통해서 지자체장 및 측근들의 비위 촉발로 법령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수사의대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 강경 입장을 내놨어요. 참고적으로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지자체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도 할 수 있고요.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비위 의혹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이제 다시 민주당에서 아마 상당한 반발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정치 탄압이다, 보복이다 이렇게 하겠지만은요. 실정법 위반 비리 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검찰 구성원들 약 3천여 명이 그야말로 이번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이 박병석 의장에게 국민을 위해서 위한 결정을 해달라. 그래서 전국 검사 수사관 사무직 사무 운영직이 직급과 직종 구분 없이 작성한 이 호소문을 대검에서요 이메일로 이 박병석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소문에는요 박 의장에 대해서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 정신의 최후 보루로서 사회 각계각층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달라.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이에 앞서서 지난 18일 날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관이요. 검찰 내부막에 이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낸 호소문 작성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금 이제 호소문이 한 3천여 장이 모여가지고요. 이것을 이제 이 박병석 의장한테 이메일로 공개적으로 보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상당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이 검찰 내부 그리고 학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가능하다는 의견하고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직 검사들이 말이죠. 검찰 내부망에서 아주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일부 검사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울산지검에 있는 공판 소무부장 권나원 부장검사가 어제 내부망에 글을 올렸어요. 이거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이유는요. 우선 법 조문 하나가 만약에 헌법 불합치라고 해서 그 법 자체가
불합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 상위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헌법상에 규정된 외교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 할 때 이 검수완박법은 국가 안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그런 이 법리 해석, 이 법리 해석이 상당히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부장검사, 권나원 부장검사, 이분의 얘기를 보면, 주장을 보면요. 선관위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이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투표인 명부 작성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은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 권한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헌법의 하위법이자 절차법인 국민투표법 조항의 우연으로 헌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 부장검사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의 공백은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투표인명부 작성 절차 진행에 우연 우위법의 문제는 개입할 수가 없다. 이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요, 박찬록 부산지검 2차장 검사도 오늘 글을 올려가지고 절차법 규정의 흠결에 의해서 헌법사 규정이 무력화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도 않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바도 아니다. 국민투표법 일부 조문에 흠결이 있다면 관련 조문을 활용하거나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령을 준용해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국민투표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어느 누구 또는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신평 변호사 얼마든지 국민투표 회부할 수 있다. 그런데요,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요, 우연 소지가 상당히 크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국민투표 회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 또는 인사들도 상당수 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박범계 법무장관이 최근에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한 발언이 지금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논란이 있느냐?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말이죠. 이게 오늘 오전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 얘기를 공개했어요. 나는 유폐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면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 국면에서 검찰이 자신과 논의 없이 집단 반발을 이어가는 데 대한 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유감을 표명한 거죠. 아쉽다보다도. 그러면서 법안을 둘러싼 갈등 3주간 내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봤다. 그간 검찰국과 소통을 잘 해왔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실상 그런 상태가 됐다. 예. 그러면서요, 저는 날 점은 과객에 불과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의견을 이야기했으니 나머지는 입법부인 국회가 판단해야 할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검찰이요, 부글부글 끓고 지금 내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관을 유폐시킨 적이 없다. 당론만 대변하지 말아라. 예, 당론만 대변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검찰의 내부 불만, 그리고 이 법조계, 그 다음에 언론, 이런 데서 제기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 의견, 이거를 당에 똑바로 전해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요, 신헌섭 남부지검 검사예요. 그래서 오늘 검찰 내무망에 장관님 유폐에서 벗어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정치인이 아닌 국가 공무원으로서 쓴소리 한마디만 해줬어도 지금 느끼는 소외감은 못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서요, 저를 포함한 검찰 공무원들은 쓴소리 한마디 못하는 장관께 많은 실망과 함께 마지막 남은 작은 기대조차 접고 스스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그리고요, 장관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기도 하지만 법무장관 직위를 겸하고 있고 소속 정당이 채택한 당론을 못 본 척 하실 수 없겠지만은 장관님 아래에서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검사나 검찰 공무원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당론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세게 나오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요, 검찰 구성원들의 깊은 우려와 간곡한 요청에도 장관님은 검수완박 법원에 당당히 서명하고 말았고 그 서명은 법무부의 존재 의의를 뒤흔드는 행동이었다고 확신한다. 아주 이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래서요, 이 박범계도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